우리 수험생분들, 그리고 만학도 분들, 그리고 직장 지금 다니시는 분들, 도전해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말도 괜찮으니까 저희 한의원 주말에 다 해요.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반수, 자퇴, 그리고 편입을 생각하고 계신 수험생 구독자분들, 그리고 예비 수험생 구독자분들이 한의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학력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20살에 입학을 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한의대를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먼저 20살에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을 입학을 해서 학점도 준수하게 잘 받았었고,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 선배님들과 대인관계도 잘 양호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과에는 학생 수가 한 200명 정도 돼서 과대표로 뽑지 않고 반대표를 4명을 뽑았었는데 그 중에 한 번 반대표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과 동아리 말고 중앙 동아리에서 회장도 반년 동안 역임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다닌 후에 그 다음에 05년도에 군대를 입대해서 육군훈련소에 조교를 2년간 군생활을 했었어요. 지금은 1년 6개월이지만 이 당시에는 딱 2년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하고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는데, 대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한 번 하면 안 되고 평생 영어 공부를 비롯해서 영어 학원 또는 유학 등등을 대표되는 그런 공부를 대학교뿐만 아니라 졸업해서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자기가 준비를 해서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를 지원해주고 투자해줄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저에게는 심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멋있게 생각했던 롤모델로 삼았던 많은 형님들이 계신데, 그 형님들이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 다 졸업반이 되시고 취직을 하셨는데, 그 형님들의 그 생활하는 모습이 저의 기준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를 강력하게 고민이 됐던 큰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대단하게 돈이 많아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제법 있었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제가 앞으로 저의 진로, 그다음 저의 취직,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삶을 든든하게 서포터 해줄 만한 인물 또는 가족들이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잘할까?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충하고 자신의 장점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나를 매우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성실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없지만 근데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해야 하는 거, 그거 열심히는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만 하는 오직 이 조건만 가지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를 살아가게 될까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수능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전문직으로 가자라는 고민에서 그래서 의사를 한번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구분이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들처럼 그냥 의사 막연하게 떠오르게 되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1년 동안 우리가 흔히 독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순수한 독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인터넷은 인터넷 강의야 네이버에서 사전 찾아보는 정도, 뉴스기사 찾아보는 정도였고 그 외에는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세기에는 EBS 영어 지문이 당시에는 그대로 나왔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이버 기사에서 EBS의 내용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20살에 공부했을 때 항상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지, 그 영어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죠. 그 상태에서 혼자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기간에 했던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잘했던 거는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상하고 취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대소변 모두 정해진 시간에, 수능 쉬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몸의 바이오리듬을 맞추려고 했고, 그리고 역시 샤워 시간, 그리고 대소변까지 다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합격하는 날까지 했으니까 그 뒤로도 계속 지속이 됐죠. 그리고 공부 과목 자체도 우리 언어, 수리 이런 순서대로 그 시간에 그 해당하는 뇌 영역을 활발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그 과목 공부를 해서 항상 그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능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수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 수리, 외국어. 언어 말고는 점수가 안 되죠. 그냥 의치한 전부 다 안 된 점수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받았고, 요 뒤에 과학탐구 영역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선택은 생물원, 생물2, 화학원을 했는데 이 당시 성적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고 요 앞에 성적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입결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대에 있는데 그냥 써보고 당연하게 그냥 1년 더 무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역시 1년간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수학과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학은 중학교, 그리고 이거 오타가 있네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전부 다 풀어보면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석으로 넘어가서 약 7회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석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석까지 약 7회 정도 반복을 하고 나서 수학을 좀 자리를 잡았다. 수학 공부에 관한 관이 좀 잡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EBS도 영어 지문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EBS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명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과목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도, 10년도에 수능을 보게 돼서 이때 4짜리를 받고 나머지가 그냥 괜찮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 수능 성적표를 수령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김영진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수능 성적표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찾아주셨는데 딱 숫자 4가 나온 거 보고서 딱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기분을 정말로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 당시에 제가 진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다면 아마 치대나 한의대를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깊은 생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광탄한 상태라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지방에 있는 의대 3개를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불합격하게 돼서 그 다음에 수능을 또 보게 되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그 해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3월에서 9월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3월에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었는데 이미 전년도에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떠서 공부가 안 돼서 잠시 하려고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고 역시 6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역시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공부를 접고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수능과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모든 언어 영역에 출제됐었던 아니면 지문에 사용됐었던 모든 원문을 도서관에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가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토지 빼고 토지는 제가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토지가 그 원문이 아니라 그거를 축약해 놨던 그래도 두께가 제법 됐었는데 그게 축약됐다라는 것을 몇 년 후에 알게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부 다 봤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 그 외에 비롯한 나머지 모든 원서를 다 원문으로 다 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9월부터 공부를 여기 오타가 있네요.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놀고 나서 9월에 책상에 앉았더니 마음이 되게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수험생 모드, 찐 수험생 모드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한 과목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앞에 4등급을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겸손하게 그리고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11년도 수능을 1이었고 마지막이 2였는지 3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인가 3이었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상으로는 당연히 전부 다 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위 옆으로였고 점수상으로는 제가 당시에 그냥
그 입결표를 그냥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총점 기준으로 해서 대략 상위 2% 정도 되는 점수를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의대, 치대, 한의대가 모두 네, 지원 가능한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동국대 한의대를 지원해서 합격을 확인한 후 대학교는 동시에 두 가지를 다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격 확인을 한 다음에 중앙대학교에 가서 자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입학을 해서 네, 한의대생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했었죠. 24살, 25살, 26살 동안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과 인강으로 공부를 했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보게 되니까 언어를 제일 낮게 맞았던 거는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고 수리는 제일 낮았던 거 3등급에서 1등급까지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화학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3등급, 2등급 정도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1등급으로 만들었었고 생물은 제가 원래 좋아했던 과목이었어요. 지금도 이 선생님께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생물뿐만 아니라 어떤 한 학문, 어떤 한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절정에 달았을 때 이런 워딩이 나오는구나, 이런 수준에 도달한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10년이 넘었는데 한 15년 됐네요. 매우 오래된 기간이 됐는데 지금도 이 선생님의 성함이 기억이 날 정도로 매우 감명 깊게 수업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능은 제 인생에 총 4번을 봤네요. 20살, 24살, 그리고 26살까지 총 4번을 보고 27살에 한의대를 입학해서 20살 동기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대, 치대, 한의대를 전부 다 지원 가능한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의대를 선택했던 그 당시에는 한의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이유는 어떤 인생의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가 그냥 이런 한의사의 모습을 그냥 막연하게 그려봤는데 그게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렸던 한의사 선생님의 모습은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 제가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시든지 케어할 수 있겠다, 관리할 수 있겠다,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의 이미지가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런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편찮으셔서 같이 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의 무책임하고 관심도 없죠. 저희 어머니가 병이 어떤지 관심 없고 그냥 검사 결과하고 이상 없으면 그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을 매우 많이 당하면서 그리고 병원도 옮기는 그 과정에서 병원 옮겨보신 분들 알겠지만 병원 옮기면 그 전에 그 어떤 검사와 그 어떤 진료를 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다시 한다라는 논리로 무조건 다시 하게 하죠. 자료를 다 가져가도. 이런 것들을 제가 수차례 당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매우 바닥을 쳤다. 그런 모습에 의사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저의 그냥 이미지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이것은 더 모호한 그냥 저의 느낌이었는데 저는 평생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무탈하게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 직장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라고 당시에도 생각했었고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 한의대를 선택했었고 이것은 제가 어떤 잘했다 못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제 팔자가 좀 사납더라고요. 놀고 먹는 그런 팔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후회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해본다면 지금 현재는 크게 후회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땠냐? 만약에 이 결정이 또는 이거 말고 다른 길도 있죠. 꼭 이것만 정답이 아니니까 이 길이 만약에 틀리다고 제가 판단이 된다면 다시 수능을 보든 다시 학원을 다니든 다시 기술을 배우든 그냥 다시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 그 뒤로 무탈하게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수험 생활의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고르게 됐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당시 점수로는 경희대 한의대도 가능했고 그 밑에 있는 다른 한의대학교도 다 가능했었는데 학교를 선택했던 기준은 그냥 지인분께서 학생 말고 직원으로 계신 분께서 동국대학교를 오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동국대학교에 한의대가 있고 그래도 명문 대학교니까 이쪽으로 와서 같이 있는 게 혹시 도울 일이 있다거나 할 때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학교가
네, 그 전문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당시에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국대를 지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닌 거, 그다음에 생활비는 그 전에 학교 제가 2년 다녔었죠. 그리고 한의대 6년까지 해서 총 학교를 네, 16학기를 다녔었는데 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이 정도의 학기를 네, 학자금과 생활비를 전부 다 대출을 해서 다녔고 일부는 제가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었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것을 되게 최근에 다 갚게 됐는데 다 갚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약 이자까지 해갖고 약 8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졸업했던 거죠. 그래서 네,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셨고 그 외에는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네,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게 돼서 한의대를 입학했던 스토리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한번 끊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의대를 입학해서 한의사를 하고 있는 제가 어떤 분에게 한의사를 추천 또는 어떤 분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